한국도로공사 사장님, 예.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도로공사 EX 선불카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전의 필요성이 없는 후불카드,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발급받으면 보통 하이패스 기능 이렇게 장착하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충전의 번거로움도 없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이제 후불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국도로공사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카드까지 개발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면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는 2017년 1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EX 선불카드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8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공공기관 운영법 제15조 제4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이 법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부채가 37조에 달하는 한국도로공사 같은 공기업에서 적자 사업은 과감하게 좀 버리고 부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조사를 하면서요,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꾸역꾸역 붙잡고 가는가, 이런 의문이 좀 생겨서 저희 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때 당시 민간 선불카드의 점유율이 2014년에 99.9%였고 2015년에는 99.8%에 달하는 레드오션 시장이었죠. 경쟁이 좀 없는 상황인데 다음 PPT 한번 볼까요?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수익성 등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사는 2017년에 6.45% 예측 우리가 점유하겠다, 이렇게 쭉 가서 2024년에는 36.07%까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2024년부터는 누적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될 것을 추정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네요.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실제 시장 점유율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6.45%가 예측 점유율인데 실제는 1.0%이고 그것이 점점 줄다가 결국 2022년에는 29.31%로 예측했는데 0.6%죠. 작년에는 32.86%로 예측했는데 1.2%에 불과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아예 터무니없는 전망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평균 보면 0.8%에 불과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최근 5년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납부 방법별 점유율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맨 밑이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현금으로 내고 다니는 분이 있죠.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주는데 선불카드는 거의 변동이 미미합니다. 대부분이 후불카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보면 2019년에는 선불카드가 25.6%에서 2023년 27%, 후불카드는 한 6% 정도 변동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기에 현금을 쓰던 사람들이 후불카드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지금 0.8%를 점유하고 있는 공사의 카드가 점유율을 과연 높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PPT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게 이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한데요.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제가 가만 보면 거기 비용 부분 보면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비라고 해서 총 27억 6,800만 원이 지금까지 지출이 됐는데 2022년 볼까요? 2022년에 4억 7,600만 원, 2023년에 4억 6,600만 원. 그거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비만 해도 그 해의 이익인 1억 9,900만 원, 2억 8천만 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공사는 사업 폐지를 검토하기는커녕 13억가량을 또 투자해서 EX 모바일 카드 개발 비용을 진행하는데요. 이게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지금 용역입찰 공고문에 보면 12억 8천만 원 되는데 실제로 12억 5천만 원에 계약을 했고 그 후에 보니까 3억짜리가 또 추가로 계약이 되고 거기엔 또 감리 비용까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감리 비용까지 지금 포함된 것인데요.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이거 왜 또 했나 살펴보니까 요 추진 계획 다음에 나오는 것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다음 PPT입니다. 적극적인 도공 하이패스 카드 점유율 확대 필요 이렇게 돼 있고 개발비 16.5억 원 투자 시 26년까지 투자비를 전액 회수할 수 있다. 목표 점유율이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선불카드 시장은 충성도가 높은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카드에서 타 카드로 변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체 평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볼까요? SM카드 이미 지금 민간에서 99%를 점유하고 있는 SM카드는 판매 충정 등 전 영역에서 EX카드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방금 같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저기 빨간색으로 카드 판매 수입을 어떻게 예측했냐면 2022년도에 4,600만 원, 23년도에 1억 1,400만 원 이렇게 예측했는데 실제 밑에 빨간색 볼까요? 실제는 4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사장님 여기까지 좀 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왜 자꾸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지난 국회에서 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 소위 공공기관 민영화 연장선상에서 잘 하고 있는 도로공사가 잘 고객의 선수금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민간에 매각하라고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나서 감사원 감사에서 그 고객들의 선수금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예. 선수금 관리는 도로공사에서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왜 답변을 그렇게 아니 준비합니까? 그게 네. 그 이미지가 그렇지 도로공사에서 직접 수납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선수금 관리는 이미 예.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 50% 정도는 보증보험에 들도록 하거나 예.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게 도로공사에서 그러면 선수금 관리를 위해서 되지도 않는 카드를 돈 들여가면서 점유율도 안 되는 카드를 계속해서 돈 들여가면서 한다는 겁니까?